여러분, 아베노믹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짐작하실 텐데요. 일본의 총리 아베와 이코노믹스의 합성어입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012년 일본 경제 부활을 예고하면서 야심차게 시작한 경제 정책을 일컫는 말인데요. 실제로 이 정책이 시작된 2012년 당시 일본의 실업률은 4.3%에서 올해 2.8%로 2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대학 졸업 예정자 10명 중에 7명은 졸업 전에 이미 취업이 결정된 상태라고 하죠. 이러한 취업 시장의 훈풍은 일본의 경기 회복세에 따른 기업의 신규 채용 활성화 덕분인데요. 아베노믹스의 성패에 대한 분석에는 시각 차이가 많이 있지만 청년 취업 시장의 활성화라는 대목에서는 성공을 부정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산 뉴스를 찾아주신 이분은요. 우리 청년들의 취업에 꼭 필요한 알짜배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강민정 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해주실 건가요? 오늘 1부에서는요. 나의 미래 일자리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한국의 현실과 또 글로벌 세계 현실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2부에서는 정말 중요한 남의 미래 일자리 말고요. 나의 미래 일자리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스텝별로 또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강민정 소장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나의 미래 일자리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노마드 미래인재 연구소 대표 강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말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요, 과거 우리가 살았던 미래와 다르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존 발레리 프랑스 시인의 말이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저희가 살아왔던 과거의 30년, 과거의 10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10년, 미래의 30년,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한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의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현실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매일마다 이런 뉴스들에, 험악한 뉴스들에 많이 노출되어 계셔서 사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 많고요. 제가 강의를 나가보면 굉장히 우울해하는 청년층들이 많으세요. 17년 만에 최악의 고용 쇼크. 왜 하필 내가 있는 2018년 지금. 예.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70만 이상의 취준생. 사상 최대. 왜 하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네, 이런 기사들을 접해야 될까? 여러분 굉장히 우울하신가요? 네, 저도 강의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대학생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요. 또 그 성인들의 강의를 나가보면 40대, 50대 되신 분들도 굉장한 일자리 쇼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제가 했던 고민들을, 그들과 함께 했던 고민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고민을 상담했던 20대건, 30대건, 40대건, 심지어는 50대 분들도 저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미래 일자리에 대한 해답을 다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쇼크가 자연스럽게 사실은 한국의 기업 위기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다들 동감하시나요? 그쵸? 막 피부로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들어는 보셨죠? 근데 그게 몸에는 안 와닿으시죠? 자, 위기를 기회로, 저는요,
한국의 일자리 쇼크와 또 전 세계적인 글로벌 미래 일자리의 그 문제들이 사실 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기회라고 어느 날 딱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청소년들 또 부모님들 또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저 같은 경단녀, 저도 경단녀였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것에 대한 해법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저는 사실 미래 일자리나 나의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세계 기후라든지 미래 기후라든지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태평양 피즈라는 곳에 잠깐 살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에 다녔던 저희 딸의 그 짝지가 그 시아라고 하는 키리바시에서 온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피지에 왜 왔어?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왜 왔어? 물어봤더니 키리바시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이제 침몰될 거니까 알아서 떠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통대통령이라고 키리바시 대통령이 사실 본인의 자국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정책으로 이주 정책을 굉장히 지금 열심히 피고 있어요. 그 사례의 하나로 시아라는 친구는 온 가족이 키리바시를 떠나서 그 옆에 섬나라인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를 온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평생 고민 안 해본 사안이었잖아요. 한국이 침몰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주를 해야 돼?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해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같이 점심 먹고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뛰어노는 그런 친구가 자기 나라가 침몰할 위기에 있어서 자기 나라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이야기, 곧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미래 기후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관심을 갖고 한국에 딱 들어왔더니 포항의 지진, 여러분 혹시 포항에 친척들 사시는 분 계신가요? 예, 어떠셨어요 작년에? 엄청 흔들리고 집도 다 무너진데. 그쵸. 네. 저는 포항에서 그래도 좀 떨어진 부산에 그 당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저희 집이 3층 아파트였는데 흔들려서 바로 뛰어나왔거든요. 근데 온 동네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이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가 주는 문제가 더 이상 해외의 문제가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작년에 정말 피부로 온몸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계셔야 나의 미래 일자리를 적절하게 찾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 경제 G1이라고 하는 미국과 G2라고 하는 중국 그들에게 있어서 경제 권력이 중국으로 이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수치화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미국의 CIA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경 경제 대국 1위가 중국이 될 거라고 그 보고서에 의하면 자료로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 발행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할 것이고 우리 옛날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국을 좀 이렇게 아래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지금은요 트렌드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크리에이처 인 차이나예요. 창조하는 차이나예요. 카피하는 차이나에서 창조하는 차이나로 이미 많이 바뀌어 있고요. 아마 중국에 대한 상식이나 견해가 있으신 분들은 제 말에 아마 깊게 동감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경제 권력이 중국으로 이동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넥스트 차이나 인도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는데요. 중국을 다음으로 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미래 일자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인도. 인도예요. 13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에 여러 가지 IT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중국 다음으로 부상될 수 있는 나라가 인도라는 거예요. 인도는 IT 강국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사실 저는 현장에서 청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좀 많이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 봤나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봤나요? 그렇다고 영어가 잘 되나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열심히 공부했고 피 터지게 살았는데 2018년도의 현실은 기술은 인도 친구들한테 다 뺏기고요. 그 일자리를요. 그리고 싼 노동력은 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그쪽 친구들한테 다 뺏기고요. 이 한국 친구들은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한국에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친구들 제가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더 이상 관과할 나라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도 넥스트 차이나 중국 다음으로 염두에 두시면 아마 미래 일자리를 찾아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러시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딱 지금 러시아 하면 생각나는 거. 네? 먼 나라? 가장 큰 대륙?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예뻐요. 러시아에서 온 친구들 너무 예뻐요. 얼굴 정말 작고요. 어떻게 이렇게 긴지 막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보면 이렇게 제가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딸이 엄마 좀 막 이래요. 근데 너무 예뻐서 눈이 저절로 가요. 저는 러시아가 이쁜 여자친구들로 꽂혔지만 여러분들에게 러시아는요. 미래 일자리에 대한 대응책으로 꽂혀야 하는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러시아는요. 굉장히 여러분들의 미래 일자리에 매력적인 나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궁금하시죠? 제가 2부에서 여러분 다 모든 걸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러시아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도시가 하나 있어요. 어디요? 하얼빈, 그쵸? 중국의 하얼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좀 위쪽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추워요. 여름에 가시면 여러분 굉장히 선선한데요. 겨울에는 빙등제가 있어서 사실 가볼만 하기도 해요. 굉장히 추운 도시이고요. 또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도시가 하얼빈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 저 사진 뒤로 보이고 있는 게 성소피아 성당, 러시아를 대표하는 성당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100년이 넘는 그러한 문화유산들이 하얼빈의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대가라고 하는 거리를 한번 걸어보시면 러시아 문인들이 친필로 썼던 책들, 또 작품들, 그리고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러시아를 가지 않아도 하얼빈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 경험할 수 있는 곳,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얼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시진핑 정부에서 이미 북경이나 상해나 심양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발전이 솔직히 다 끝났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2차 발전 계획을 세운 곳이 곳 중에 하나가 하얼빈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하얼빈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발표는 안 됐지만 중국에서는 발표된 상황이에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합작을 해서 하얼빈에 우주 국립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정보예요, 여러분. 빨리 하얼빈으로 다 가세요. 일자리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동향을 읽는 것과 플러스 한국인으로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웃나라 중국, 2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국 나라 이웃나라 중국, 그리고 그 중국 안에서도 하얼빈이라고 하는 이제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도시들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주파수를 맞추신다면 여러분의 미래 일자리는 무궁무진하다고 제가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여러분, 솔직히 지금은 SNS, N세대, 디지털 세대, 저는 태어날 때 주판, 여러분 혹시 주판 들어보셨어요? 주판? 저는 주판을 갖고 태어난 세대예요. 사실은 지금 10대나 20대 초반의 친구들은요, 그 친구들은 태어날 때 디지털 기기를 갖고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 공유되어져 있는 많은 정보들을요, 온라인상에서, SNS상에서 다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제공이 되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정말 귀하게 책을 봤고요. 그 책에 있는 정보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10대,
90년대 태어난 친구들은요, 정말 그냥 클릭 한번 해가지고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어떤 정보가 지금 연구실에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지 다 공유되고 알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의 시대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의 시대에 적합해지는 노력들을 하신다면, 내가 적합한 DNA를 갖고 있는 세대라면 여러분들의 미래 일자리는 정말 밝을 수 있어요. 자, 저 사진은 뭐냐 하면요, 어떤 기계가 보이죠, 여러분?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기계의 이름은요, 3D 프린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딱 얘기는 들어봤는데 눈으로 보는 건 막 이렇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그쵸? 저 사진은요,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그 3D 프린터를 직접 이렇게 조립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지금 한국에도 3D 프린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하지만 약간의 이제 국가 시장, 그리고 개인의 각 가정에까지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그닥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저 사진 같은 경우는요, 알리바바 이런 그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한 얼마를 줬냐 하면요, 한 6만 원대, 우리 하나로 치면 6만 원대로 해서 직구 통해서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뭐 전공자도 아니고요. 조립을 하는 친구는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요. 뭐 별로 이렇게 기계랑 친한 친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하나,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요. 영어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 기계를 직접 만든 제작자의 유튜브 방송을 틀어놓고 너무 친절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지 않았던, 그리고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원이나 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오로지 유튜브의 동영상만으로 충분히 저렇게 여러분 아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라고 말한 3D 프린터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제작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한번 짓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오픈 메이커의 시대라는 거, 오픈 소스의 시대라는 거, 정보의 공유화 시대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미래 일자리를 찾는 데 중요한 키워드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항, 여러분 메이커시티, 그러면 아까는 메이커를 하는 한국의 10대 소녀가 나왔었고요. 지금 이 사진은 메이커시티예요. 시티. 포항에 가면요, 여러분 메이커시티를 만들고 계시는 한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직업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직업이었어요. 저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한의사. 한의사와 3D 프린터와 메이커시티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조합이 되지? 그런데 이게 2018년도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네, 이러한 분들이 곳곳에 계시다라는 거죠. 네, 이제는 우리가 발품 팔아서 먼 길 가지 않고요, 또 많은 고비용을 들여서 어디 가서 굳이 배우지 않아도요, 여러분 SNS 하나 딱 클릭하시고 유튜브 활용하시면 거기에 엄청난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포항시에서 지금 이렇게 후원도 받아서 정부 주도로 메이커시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놀라웠어요. 단지 이유는 너무 단순했어요. 하고 싶잖아요. 재밌잖아요. 이유가 너무 단순했어요. 그리고 저곳에 오는 그런 메이커들을 제가 또 만나봤는데 연령대가 완전히 초등학생부터 50대, 60대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다 저곳에서 본인은 메이커로, 그래서 저쪽에 가면요, 직업과 이름과 나이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닉네임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는 드론을 만들어요. 나는 뭐 RC카를 만들어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와, 이런 도시가 또 있구나. 이렇게 해서 본인의 미래 일자리를 또한 창출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책 제목?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노마드 미래연구소 대표잖아요. 그 노마드의 어원의 그 영감을 받았던 책이 바로 나는 4시간만 일한다. 그리고 그의 저자인 팀 페리스였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여행 다 하고 돈은 돈대로 벌고 너무 부러운 삶인 거예요. 그런데 미래 일자리는 그렇게 된다라고 저 책에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저 책 저자하고 제가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친구 추가해가지고요,
메시지 보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너의 책이 내 연구소 이름을 만드는데 굉장히 깊은 영감을 줬다. 너무 고맙다.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와요. 예, 와요. 저 그래서요, 웬만한 저자들하고 다 유명한 저자들하고 다 친구예요. 그리고 의외로 그런 분들이 되게 친화적이세요. 되게 친근하시고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나의 작은 질문에 굉장히 성심성의껏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뉴스에서 어떤 검색어들이 딱 검색이 되면요, 일단 물어봐요. 당신이 한 말 맞아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한 말은 맞지만 이 부분은 이렇고 그 뒷부분은 이렇다. 근데 한국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그 뒷부분은 사실 방송이 안 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현 시대의 최신의 그런 동향들을 저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굉장히 이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 올해 나온 책인데요. 주거혁명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사실은요, 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는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저희 가족이 4식구였어요. 근데 이제 큰 친구는 대학 기숙사 들어가고요, 뭐 작은 친구는 자기 좋은 거 공부한다고 또 뭐 서울로 이렇게 갔고요, 뭐 저희 남편은 직장을 떠날 수 없으니까 이제 또 그 진해에 있고요, 저는 또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다 떨어져 살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면서 큰 집이 의미가 없잖아요. 정말 큰 집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 집은 다 내놨어요. 일찌감치 팔아버렸어요. 너무 잘했어요. 집값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딱 방 2칸짜리 이렇게 두 칸이나 원룸이나 투룸 있죠. 이런 것들은 어머, 금액이 변동이 없네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갖고 올 이런 주거혁명, 그다음에 우리가 갖게 될 공유하게 될 집의 개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 일자리를 또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어요. 나의 미래 일자리, 그러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미래 일자리를 찾으려면 일단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또 여러분의 시야를 좀 넓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셨나요? 그쵸? 실패? 아니 무슨 지금 성공하기도 바쁜데 강사님 무슨 실패를 하라고요? 저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내가 실패할 때마다 아싸, 성공으로 내가 한 발짝 더 가고 있구나. 네. 그리고 그게 정답이었고 그게 해답이었어요. 실패를 하지 않고 여러분 막 생각만 하잖아요. 뭔가 하지 않고. 그러면 생각으로 머물러요. 네.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뭔가를 할 텐데, 생각만 하다 보면요, 시간은 시간대로 가, 결과는 결과대로 없어, 성공도 실패도 아무것도 없는 원점에서 계속 너무 힘들고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패하라 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강력한 나의 미래 일자리를 찾는 아주 강력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그로우 셀프 코칭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코칭의 목표를 여러분 잡는 거예요. 코칭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나의 미래 일자리를 찾고 싶어. 그게 목표예요. 그리고 그러면 나의 현실과 현상을 한번 확인하고 진단해보자. 그래서 아까 우리 초반에 뭐 했어요?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현실이 어떤지 점검했죠. 한국의 일자리 고용시장 어떤지 현실 점검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미래 동향도 우리가 점검했어요. 자, 그렇게 현실 점검이 끝나고 나면 세 번째 뭘 할까요?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세 번째,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아니 맨날 뉴스 보고 불안해, 우울해, 정말 한국을 떠나고 싶어. 이게 대안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암울해야 할 시간에 여러분 대안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럼 대안이 뭘까? 네, 여기에서 여러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래, 근데 나 현실 점검도 끝났어. 근데 내가 누군지도 알겠어. 나는 IT에 능한 인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중국인도 아니야. 그리고 영어로 잘하는 나는 미국인도 아니야. 나는 한국인이야. 그리고 2018년 너 지금 여기에 살고 있어. 현실 점검 끝났고 여러분들의 목표 설정하셨고 미래 일자리 찾고 싶어. 나의 일자리 찾고 싶어. 그 다음에 옵션, 네, 대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을 해서 찾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목표를 만드시고 적고 기록하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하셔도 여러분의 미래 일자리는 정말 밝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단,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방법의 하나로서 진단 검사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비싼 거 가서 이렇게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워크넷, 워크넷 들어가시면 거기에 다양한 진단 검사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그래도 먼저 본인의 학습 능력이라든지 학습 성향이라든지 또 진로, 진학, 나의 성격, 유형검사, MBTI 뭐 여러 가지 것들, 애니어그램 이런 것들을 먼저 진단을 한번 해보시면요. 나의 미래 일자리를 설정하고 방향을 찾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의 미래 일자리를 찾아가는 방법 그리고 나의 현실을 점검해 보았고요. 또 미래의 동향은 어떤지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자, 오늘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2부에서는요. 정말 실제 한국인 여러분과 똑같은 한국인으로서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미래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